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입니다. 그는 1937년 이 책을 처음 출간했는데 12번의 수정을 거쳐 1948년에서야 완결판을 냈고 1968년 일본인으로는 처음으로 이 책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습니다.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이 소설 전체에서는 온통 순백과 청명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순결함으로 모든 것을 무로 만들어버리는 듯합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1899년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년 후인 1901년 의사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1902년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누나는 숙모집으로 가고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조부모 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1906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 후인 1909년에는 누나마저 죽습니다. 그리고 1914년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아주 어린 나이부터 죽음을 알게 되고 그는 죽음과 함께 성장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소설은 인물들에 대한 이해, 열렬한 감정선, 이런 인물들과 스토리 중심이라기보다 자연과 풍광에 더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에게 친숙하고 의미 있는 것,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듯이 말이죠. 설국에 대단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복선이겠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립니다. 오히려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 고유의 자연과 풍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일본의 아름다운 자연과 정서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보다 배경이 주인공인 작품이라는 느낌마저 듭니다. 첫 장면은 문학계에서도 유명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의 기차가 멈춰섰다. 책은 이야기가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다른 곳으로 왔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눈의 나라죠. 여기서 국경은 실제 나라와 나라의 접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도와 같은 개념으로 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경은 현의 접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의 접경이라고 하지 않고 국경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현의 접경을 지나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지금 군마현에서 니카타현으로 국경을 지난 사람은 이 책의 주인공 시마무라입니다. 시마무라는 도쿄에 살고 있고 가정에 있는 남자입니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으로 무의도식하며 별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에 경멸 섞인 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마무라는 고마코라는 게이샤를 만나러 니키타현의 온천장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온천장에서 게이샤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고마코를 알게 된 후 매년 그녀를 만나곤 했습니다. 이제 고마코는 정식 게이샤가 되어 있죠. 반면 그는 열차를 타고 오는 내내 건너편에 앉은 여자에게 눈길이 갑니다. 그녀의 이름은 요코입니다. 요코는 몸이 아픈 어떤 남자를 극진히 간호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고마코가 지내는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유키오입니다. 그러니까 고마코, 요코, 유키오가 한 집에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마무라까지 이렇게 4명이 이 소설의 핵심 인물입니다. 4명은 각각 삼각관계로 얽혀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열렬한 감정이나 사건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소설에서 아름다운 설국의 풍경에 방해가 되면 안 되기라도 한다는 듯이 감정 표현이나 행동이 다 절제가 되어 있습니다. 고마코는 시마무라를 좋아하지만 시마무라는 그녀를 거부합니다. 그렇다고 시마무라는 고마코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 없이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여자를 원했는데 반해 고마코는 너무 깨끗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좋아하고 어떤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고마코의 애정과 노력을 다 허무한 것, 헛수고 이런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한편 시마무라가 여성스러움과 신비한 매력을 느끼고 끌리는 사람은 요코입니다. 하지만 요코는 요시오를 좋아하죠. 그를 극진히 보살피다가 그가 죽자 자주 무덤에 가서 무덤을 돌보고 더 이상 시마현에 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자 도쿄로 가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시마무라에게 자신을 도쿄로 데려가 달라는 말도 하죠. 그런데 요시오는 고마코를 좋아합니다. 그는 고마코가 게이샤가 되어 도쿄로 팔려갈 때 유일하게 배웅을 해준 사람이고 죽을 때도 고마코를 간절히 찾습니다. 거기에 질투를 느낀 요코는 고마코가 밉다는 얘기도 하고 내가 미쳐버릴지도 모르겠다라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고마코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마무라를 좋아합니다. 끝까지 시마무라는 고마코와의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가볍게만 만납니다. 그건 시마무라와 고마코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요코와 유키오와의 관계에서도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유키오는 병으로 얼마 안 되어 죽고 말죠. 이 책은 처음 말씀드렸듯이 여기저기 복선이지 않을까 하는 요소들이 다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립니다. 예를 들어 책의 첫 장면에서 요코가 시마무라 쪽의 창문을 열고 역장과 나누는 대화에서 요코의 남동생이 언급이 되는데 나중에 요코가 자신을 데리고 도쿄로 가달라는 말을 할 때 시마무라가 동생은 어떻게 하고 떠나겠다는 거냐 라는 대목에서 그리고 역 근처에 두 사람이 있을 때 남동생이 열차를 타고 가면서 인사를 하는 장면에서 한 번 더 등장할 뿐 남동생의 별다른 역할은 없습니다. 유키오도 그들의 애정선에 어떤 역할을 할까 기대를 했지만 아무 일 없이 죽습니다. 또 고마코가 자신이 일기를 쓰는데 시마무라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독자로서 그 일기에 어떤 내용이 써있을까, 거기에 진짜 관계의 진실, 감정의 진실, 기마무라가 몰랐던 사실이라든지 독자가 몰랐던 사실이 써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일기의 내용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지만 일기를 보여주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코마저 이야기가 끝날 때 화재로 인해 죽어버립니다. 어릴 때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데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읽으면 읽을수록 시마무라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아바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갖고 있는 외로움과 허무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4명의 인물 구도 중 어느 한 커플 제대로 마음이 통하지 않고 그 자신이 유일하게 사랑처럼 느껴졌던 가까이 하고 싶었던 요코마저 죽고 마니까요. 마음을 주는 것은 상처만 남을 뿐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습니다. 마음을 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자연뿐인 듯합니다. 사랑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족도 일도 신경 쓸 것도 없는 설국에서 살고 싶지만 그런 세상은 없다는 듯 마지막은 화재로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을 하얗게 덮어버리는 눈의 나라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묘사된 아름다운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하수예요. 예쁘죠. 고마코는 중얼거리고는 하늘을 쳐다보며 다시 달려나갔다. 아, 은하수 하고 시마무라도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순간 은하수 속으로 몸이 둥실 떠오르는 것 같았다. 은하수의 환한 빛이 시마무라를 끌어올릴 듯 가까웠다. 방랑 중이던 바쇼가 거친 바다 위에서 본 것도 이처럼 선명하고 거대한 은하수였을까? 밤의 대지를 알몸으로 감싸 안으려는 양 바로 지척에 내려와 있었다. 두렵도록 요염하다. 시마무라는 자신의 작은 그림자가 지상에서 거꾸로 은하수에 비춰지는 느낌이었다. 은하수에 가득한 별 하나하나가 뚜렷이 보일 뿐 아니라 군데군데 광운의 은가루조차 알랄이 눈에 띌 만큼 청명한 하늘이었다.
끝을 알 수 없는 은하수의 깊이가 시선을 빨아들였다. 이봐, 기다려. 시마무라가 고마코를 불렀다. 어서 와요. 은하수가 떨어져 내리는 어두운 산 속으로 고마코는 달렸다. 치맛단을 손에 들었는지 팔을 흔들 때마다 빨간 옷자락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별빛 가득한 눈 위에서 빨간색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하얀 눈길, 까만 변하늘에 은빛 은하수, 그리고 고마코의 빨간 옷자락. 이 아름다운 묘사는 마지막에 불이 났을 때 두 사람이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가는 장면입니다. 이것 또한 굉장한 장면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파국으로 향해 가는 중에 아름다운 은하수 길을 걷는 것이죠.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책은 처음 읽은 것인데 다른 책들은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지혜 독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